어떤 리뷰를 읽어보니까 학교 졸업 영화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의견이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로버트 저비키스 감독의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입니까? 백투더퓨처 시리즈, 포레스트 검프와 콘택트, 그리고 베어울프, 크리스마스 캐럴 등을 연출한 감독이죠. 주로 현대 영화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이걸 어떻게 새로운 영화의 형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한 감독입니다. 또 그의 실험은 어떤 때는 전 세계 관객들의 열광을 얻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전 세계 비평가들과 관객에게 동시다발적인 혹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어느 순간부터 저비키스의 영화는 보기를 잘했다 싶은 영화와 이걸 괜히 봤네?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영화로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거칠게 구분하자면 배우의 얼굴에 기술을 적용한 영화들은 좀 실망스러운 편이었고요. 배우의 얼굴이 아닌 주변 환경에 기술을 적용한 영화들은 나름 상당히 강렬한 기억들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작 중에서는 이제 플라이트, 그리고 하늘을 걷는 남자, 이런 영화들을 좋아했던 편이었죠. 그러한 로베트 저메키스가 지난 2024년에 히어라는 영화를 내놓았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영화는 저에게는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영화입니다. 주연 배우인 톰 행크스와 로빈 라이트의 모습을 디에이징 기술을 적용해 연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두 배우는 한 10대 후반 시절부터 80대 이때까지의 모습을 연기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또 하나 신기한 점은 배우의 얼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나름 신기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를 말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카메라는 한 곳에 놓고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이 카메라의 렌즈로 줌인 줌아웃을 하지도 않는다. 카메라는 특정 공간을 같은 사이즈로 계속 찍고 있고 바뀌는 건 시간이고 시간에 따라 등장하는 인물이 바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있죠. 이 공간의 시간은 수시로 교차되거나 동시다발적으로 흐른다. 이 기획에는 원작이 있습니다. 리차드 맥과이어라는 작가가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인데요. 원래 1989년에 흑백으로 짧게 공개된 만화였는데 지난 2014년에 컬러 확장판으로 다시 구성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프레임 안에서 흐르는 현재 시점의 시간은 1971년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소파의 시간은 1957년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여성의 발 아래를 보시면 1999년의 고양이가 있죠. 이렇듯 한 프레임 안에서 여러 개의 시간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개념으로 이 만화가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이 원작의 컨셉을 영화적인 실험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처음 시작하고 5분 동안 카메라 비추고 있는 이 공간의 시간과 정보를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곳은 원래 어떤 곳이었나, 그리고 여기에 지어진 집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좀 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공간은 주로 어떤 집의 거실이지만 이 공간은 과거에는 길이었고요. 또 한때는 초원이었고 그보다 훨씬 전에는 공룡이 밟고 간 자리였다는 거죠. 그렇게 보여주고 나서 1945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신혼부부가 이 집을 구매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 영화의 현재 시점이 되는 그런 가족입니다. 그리고 희연은 이 가족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과 또 미래에 이곳에 살게 될 사람들의 그런 생활들을 수시로 교차하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형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보다도 이런 형식이 관객에게 어떤 감흥을 주는가, 그런 부분일 겁니다. 기본적으로 희어의 관점은 인류의 삶이 저마다 희로애락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의 생활 방식이 시대에 따라 다를지언정 그들이 느끼는 삶의 감정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맥락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화의 현재 시점에서 아내가 자신의 임신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나오는 장면이 과거 원주민 커플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또 나름 재밌게 연결 지으려고 했던 장면도 있죠. 현재 시점에서 부모 세대와 함께 사는 데에 지친 한 부부가 이제 자신들만의 집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어서 보여주는 장면은 과거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의 모습인 거죠. 사실 이 영화가 지난 2024년에 개봉을 했고 이미 해외 관객과 비평가들은 영화를 봤기 때문에 많은 리뷰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런 연출에 대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좀 혹평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리뷰를 읽어보니까 학교 졸업 영화 같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런 의견이 이해가 됐습니다. 이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삶이 교차되는 그런 형태가 묘하게 애틋한 느낌? 좀 감동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시로 교차되는 동시에 감정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의 에피소드들이 계속 산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영화가 이 형식을 구현하라고 애쓰기만 했지 영화의 감흥을 위한 고민은 부족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화 속의 현재 시점 인물들이 갖는 그런 감정들의
몰입을 하다가도 다른 시간대에 사는 인물들의 모습이 등장할 때 되면은 나의 감정이 좀 침범받는 느낌? 네, 그런 겁니다. 이 영화가 이때 시간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방식이 패널이라는 형식입니다. 특정 시간대에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특정 공간에 이 패널이 나타나서 다른 시간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다가 점차적으로 이 프레임 전체가 트랜지션 되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 패널이 정말 수시로 뜹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 패널이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극 중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아내 로즈의 모습이 이런 패널로 잠깐 등장하고 사라지면 바로 이어서 그 자리에 있는 이 남편 알이 아내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감정이 충만해지는 연결의 장면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장면에서 이 패널의 등장은 오히려 영화의 감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한테는 이 영화가 몇 가지 지점에서는 흥미로웠습니다. 우선 이 형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의 가능성들을 상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화의 무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배에 대한 애착이 크잖아요. 동시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차례에 걸쳐 공간이 바뀌는 그런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한때는 길이었던 곳이 주택이 되고 뭐 거기가 아예 골프장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곳 일대에 빌라들이 들어섰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아파트나 건물이 들어설 수도 있고 그만큼 공간의 변화가 너무 다양한 거죠. 지금 이 영화에서는 이 집의 공간이 거의 한 10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한국이라면 게다가 서울이라면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생활의 변화와 드라마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저메키스 감독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실험을 저메키스가 아니면 또 누가 할까? 물론 다른 감독도 비슷한 형태로 연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런 형식을 현대 영화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실험해보고 싶다. 이런 욕망을 느낄 법한 감독은 지금 봤을 땐 정말 저메키스밖에 없지 않을까? 분명 이 영화는 필요 이상의 과욕을 부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를 해냈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메키스 이 양반 진짜 못 말리겠다. 아직까지도 이런 실험들에만 빠져 사는구나. 또 다른 영화 아티스트들은 이런 저메키스의 실험에 영감을 받아서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메키스가 일종의 항상 베타 테스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이 영화도 나름 유의미한 실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그렇게 볼 때 이 영화는 저한테는 보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저메키스의 영화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별점과 코멘트를 남겨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2.5, 별 2개 반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남겨볼게요.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살아간다는 단순한 진리. 하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하려는 과욕. 이렇게 적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